나만 몰라서 수억 원의 세금을 날린 사연? 결코 남 일이 아니에요. 영끌 대출로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아파트를 눈물을 머금고 팔려다가요. 엄청난 금액의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마주하는 분들이 현장에는 너무나 많아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팍팍한 경제 위기 속에서 수억 원을 허공에 날린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하지만 전세금 인상을 딱 5%로 묶어두는 현명한 선택 하나만으로요. 이 거대한 세금 폭탄을 완벽하게 해체할 수 있는 합법적 비상구가 있어요.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소중한 내 집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안심 이코노미에서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켜드릴 강력한 무기를 공개할게요. 실제 저희 안심 이코노미에 다급히 찾아오셨던 60대 은퇴자의 실무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모은 자산으로 노후 대비용 고가 아파트를 한 채 매수하셨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와 자금 압박으로 도저히 입주를 할 수 없었죠. 눈물을 머금고 집을 다시 매도하려 했으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실거주 요건을 단 하루도 채우지 못해 무려 3억 원의 세금이 책정된 거예요. 주변 부동산이나 브로커들은 그저 세금을 내고 끝내라고 무책임하게 조언했어요. 평생의 피땀이 서린 재산이 세금으로 증발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죠. 그때 안심 법무사인 제가 개입하여 상황을 180도 뒤집어 놓았어요. 저는 의뢰인에게 상생임대인 제도라는 정부의 파격적인 특례를 상세히 설명해드렸죠. 당장 갱신 계약이 다가온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딱 5%만 적용하라고 권고했어요. 당시 주변 전세 시세가 폭등 중이라 의뢰인은 순간 유혹에 흔들렸어요. 당장 전세금을 1억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달콤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엑셀을 켜고 의뢰인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드렸어요. 당장의 전세금 1억 원은 결국 언젠가 세입자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할 빚이에요. 그러나 상생 계약을 포기하고 맡게 될 3억 원의 양도세는 국가에 영원히 뺏기는 돈이죠.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경제적 진실을 깨달은 의뢰인은 제 조언을 수용했어요. 일부 브로커들은 이면 계약서를 쓰라는 불법적인 꼼수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요즘 국세청의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해요. 만약 적발되면 양도세 추징은 물론이고 막대한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죠. 저는 그런 위험하고 어설픈 불법 대신 완벽한 합법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완벽한 조건의 상생 임대차 계약을 전략적으로 체결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굳건히 버틴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의뢰인은 해당 주택에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고 거주요건 면제를 받았어요. 국세청으로부터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완벽하게 승인받은 거예요. 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합법적으로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죠. 지루한 법조문이나 단순한 인터넷 검색으로는 절대 이뤄낼 수 없는 현장의 기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험 많은 전문가의 정책 자금 컨설팅이 가진 진정한 위력이랍니다. 첫째, 전세금 인상 5%만 꾹 참으세요. 수억 원의 세금이 증발해요. 둘째, 갭투자 승계 계약은 무효예요. 반드시 4명의 새 계약이 기준이에요. 셋째, 직전 계약 1년 6개월과 신규 계약 2년 유지. 이것이 절세의 마스터키예요. 하지만 이 제도를 섣불리 혼자서 진행하려다가는 정말 큰 코 다쳐요. 일반인이 돈을 잃기 쉬운 치명적인 법률 사각지대 3가지를 강력히 경고할게요. 첫 번째 사각지대, 바로 갭투자 승계의 함정이에요. 주택을 갭투자로 매수할 때 전 주인이 맺어둔 세입자와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로 상생 계약을 맺으면 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국세청 유권 해석상 그것은 여러분 명의의 직전 계약으로 절대 인정받지 못해요. 반드시 주택의 잔금을 치르고 온전한 소유권을 획득한 이후에 진행해야 해요. 새로운 임대인 명의로 직접 체결하고 1년 6개월을 유지한 계약만이 법적 효력을 가져요. 이 치명적인 함정을 몰라서 수천 명의 임대인들이 비과세 혜택을 허공에 날렸어요. 이 혜택은 임대 개시 시점의 다주택자라도 향후 최종 1주택이 되면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 제도를 외면하시면 절대 안 돼요. 미리 절세의 징검다리를 단단하게 놓아두는 것이 다주택자의 핵심 자산 관리 전략이에요. 두 번째 사각지대,
치명적인 전월세 전환율 계산 실수예요.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기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분들이 정말 많죠? 이때 임대료 5% 인상 한도를 내 마음대로 어림잡아 계산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명시된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소수점까지 엄격하게 대입해야 해요. 전환율을 계산할 때 기준금리는 대체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요? 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당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정확히 적용해서 계산해야 해요.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 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당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순한 자동 계산기만 믿고 계약서를 썼다가 단돈 1만 원이 초과되는 사례가 빈번해요. 그 1만 원 때문에 수억 원의 비과세 혜택이 영구 박탈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해요. 수억 원이 걸린 세금 신고는 반드시 전문가의 교차 검증을 거쳐야만 안전해요. 세 번째 사각지대, 예상치 못한 임차인의 조기 퇴거라는 돌발 변수예요. 임대인은 약속을 지키려 했으나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인연을 못 채우고 나갈 수 있어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생임대인의 자격이 끝났다고 지레짐작하며 절망에 빠지죠. 하지만 여기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법에는 억울한 임대인을 위한 구제책이 있어요. 기존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새로운 후속 세입자를 신속하게 구하시면 돼요. 단, 이때 임대료는 반드시 종전 계약의 임대료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로 책정해야 해요. 이 조건을 맞추면 기존 세입자가 살았던 기간과 새 세입자의 기간을 모두 합산해줘요. 두 기간을 합쳐서 2년을 채우면 여러분은 다시 양도세 비과세 자격을 획득하게 돼요. 위기가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셔야 해요. 그리고 주택을 매도하여 비과세 신고를 진행할 때 서류 준비도 매우 중요해요. 관할 세무서에 직전 임대차 계약서와 상생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모두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하죠. 특례적 용신고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만 국세청의 깐깐한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어요. 돈과 직결되는 냉혹한 세금 문제에 있어서 안심법무사의 단호한 최종 제언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얄팍한 임대 수익의 유혹을 과감하고 냉정하게 떨쳐내세요. 미래에 다가올 거대한 세금 폭탄을 선제적으로 해체하고 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예요. 그것이야말로 이 험난한 경제 위기 속에서 내 통장과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지름길이죠. 정부의 정책은 아는 사람에게는 수억 원의 혜택을 주지만 모르는 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해요. 시시각각 변동하는 복잡한 세법과 국세청의 까다로운 유권 해석 속에서 홀로 걷지 마세요.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는 어설픈 자가 판단은 이제 멈추셔야 해요. 조세불복과 법률 방어막 구축에 특화된 최고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지금 당장 받으세요. 저희 안심이코노미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시원하게 풀고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될게요. 자산을 증식하는 첫걸음은 잃지 않는 방어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오늘 다룬 지원금의 모의 계산기, 상세 신청, 플로우 차트, 서류 양식은 설명란의 안심이코노미 블로그 링크에 완벽하게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클릭해서 혜택을 챙기세요.